지금 이 순간 오타와 상공을 대한민국 특사단을 실은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해군 잠수함 사령관까지 탑승했죠. 이들의 가방 속엔 잠수함 설계도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로고가 찍힌 제안서가 들어있습니다. 60조 원짜리 거래를 따내기 위해 잠수함이 아닌 자동차와 비행기를 들고 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경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해군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와 중국 잠수함들이 캐나다 앞바다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가 보유한 잠수함은 1980년대 만들어진 고철 4척이 전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불이 나서 멈춰서기 일수인 낡은 배들이죠. 캐나다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신형 잠수함 12척을 60조 원에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뛰어들었죠. 최종 결승에 오른 나라는 한국과 독일입니다. 성능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디젤 엔진이지만 핵잠수함처럼 몇 주 동안 물속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미사일 수직 발사관까지 장착된 괴물이죠. 반면 독일의 212형은 덩치가 작아서 거친 태평양과 북극해를 누비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실무진들도 속으로는 한국 잠수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과 외교 때문이죠. 캐나다 총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뭘 해줄 건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줄 거냐고 따지고 있죠. 성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남느냐는 거거든요. 한국이 잠수함 성능을 자랑할 때 독일은 전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캐나다의 지갑을 직접 공략한 거죠. 독일은 캐나다가 진짜 원하는 게 안보가 아니라 경제 부흥이라는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캐나다 정부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죠. 독일 총리가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투자 금액은 무려 21조 원이었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21조 원 투자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 걸까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독일의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가 짓는 이 공장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였거든요. 캐나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보다 달콤한 선물은 없었죠. 여기서 독일은 한 방 더 날렸습니다.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르디어의 비행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너네 비행기 사줄 테니 우리 잠수함 사라는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이었죠. 독일은 이렇게 캐나다 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잠수함 성능 같은 건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 잠수함이 조금 더 좋아도 독일을 선택할 명분이 확실해진 겁니다. 독일은 공장도 짓고 비행기도 사주는데 한국은 뭘 해주냐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독일이 유리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유럽연합 방산 공동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같은 나토 동맹이자 서방 형제라며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입니다.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독일 언론들은 이미 승부는 끝났다며 삼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원래 독일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니냐며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죠. 네거티브 공세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독일 방산 관계자들은 벌써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대로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순히 잠수함만 팔아서는 못 이긴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청와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즉시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을 호출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만으로는 부족하니 재계서열 2위와 3위 기업까지 총출동시킨 겁니다. 이름하여 메가팀 코리아의 탄생이죠. 대한민국의 최정예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겁니다. 첫 번째 타자는 대한항공입니다. 잠수함 파는데 얜 항공사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가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이 말만 할 때 우리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우리 공군이 쓸 최첨단 정찰기와 전자전기의 몸체로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8대나 사들이기로 계약했고 앞으로도 협력할 게 산덤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공장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비행기로 안보를 지키듯 당신들도 우리 잠수함으로 바다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보다 완벽한 상호 호의 명분은 없죠. 독일은 사주겠다고 말만 했는데 한국은 이미 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21조 원 투자를 막아낼 유일한 대항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 자동차거든요. 캐나다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 현대차에게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우리 땅에 전기차 공장도 짓고 연구소도 지어달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들어와야 독일하고 밸런스가 맞는다는 계산이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투자를 늘리는 게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현대차에게 캐나다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1990년대 캐나다 브루몽에 공장을 지었다가 장사가 안 돼서 철수했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의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하기 힘든 문제죠. 거기 시장도 작은데 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렸고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특사단이 나섰습니다. 강남 삼성동에 짓고 있는 현대차 신사옥 기부 체납금을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십니까? 수백억 원대의 혜택입니다. 회장님, 이번엔 국가 대항전입니다. 정부의 절박한 요청에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등판 타이밍을 재고 있죠. 현대차가 움직이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독일과 대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거죠. 바야흐로 잠수함 수주전이 대한민국 대 독일의 경제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팀 코리아는 독일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심지어 SNS 피드까지 도배하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잠수함 장보고3 위용을 담은 포스터들이죠. 캐나다의 바다, 한국 기술로 지킨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광고비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죠. 이번 수주전을 이끄는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장이 이달 초 캐나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복 티켓이 아니라 편도 티켓을 끄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한국 땅 밟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겁니다. 현지에 눌러앉아 잠수함 시뮬레이터까지 공수해놓고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을 매일같이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직접 타봐라, 독일 제랑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그의 숙소 책상 위에는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의 명함이 수십 장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죠. 독일은 겉으로는 신사적인 척하지만 뒤로는 네거티브 공세를 퍼붓고 있거든요. 독일 로비스트들이 캐나다 의회 곳곳을 누비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 잠수함 그거 원천 기술 원래 우리 독일 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거 베껴서 만든 거니까 나중에 저작권 소송 걸리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한국이 기술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겁니다. 한국 잠수함의 뿌리가 독일의 209급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캐나다 정부의 법적 리스크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치졸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죠. 캐나다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 잠수함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장보고3는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우리가 독자 개발한 부분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미 기술료도 다 지불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죠. 하지만 한번 심어진 의구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승부는 결국 절충 교역 즉 반대급부에서 갈릴 겁니다. 성능은 한국이 100점, 외교는 독일이 100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 누가 캐나다 경제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냐는 평가 점수 15%죠. 겨우 15%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5%가 60조 원의 향방을 가를 골든골이 될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25%가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독일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이라는 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와 대한항공이라는 연합군을 띄웠죠. 3월 입찰 마감까지 이제 시간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양측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스코어는 51대 49입니다. 대한민국의 박빙 우세 혹은 초접전 양상이죠. 한 골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능만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캐나다 해군도 우리 잠수함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실무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정치인들이거든요. 상대는 독일입니다. 전통의 기술 강국이라는 이 점과 21조 원이라는 돈 보따리를 든 독일의 저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독일은 유럽 최강국이고 캐나다의 오랜 동맹입니다. 이런 관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수주전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계약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독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죠. 2등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승자 독식의 비정한 세계입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쏟아부은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도 물거품이 됩니다. 캐나다에 파견된 우리 인력들의 땀과 눈물도 허사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일한테 졌다는 소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건이죠. G7 국가에 대한 최초의 주력 무기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폴란드나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팔았거든요.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아서 쓰는 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싸고 좋은 무기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선진국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을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한국 무기는 세계 최고 명품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받는 겁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방산 4대 강국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잠수함은 조선 기술의 결정체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 5나라만이 세계 잠수함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탑티어 클럽에 당당히 입장하는 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판은 오는 5월에 납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우리 정부와 메가팀 코리아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이라는 2개의 강력한 엔진이 터보를 켜고 독일의 폭스바겐을 추월해야 하죠. 지금이 바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독일보다 한국과 손잡는 게 너희들 지갑에 더 이득이라는 걸 말이죠. 현대차가 공장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까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질 겁니다. 우리 외교관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한국의 진심을 전하고 있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2026년 봄 오타와에서 날아올 승전보를 기다립니다. 60조 원의 잭팟이 터지는 그날 대한민국 방산 주식들이 빨간 불기둥을 뿜어내길 기대해봅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천장을 뚫을 겁니다. 과연 캐나다의 선택은 독일의 폭스바겐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팀코리아일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단순히 한 나라의 수주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결과는 5월에 공개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